날씨탑 이스타. 네네. 네,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 있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더울 때는 사람만 더운 게 아니라 우리 맨날 가지고 다니는 네. 손에서 떠나지 않는 그렇죠. 이 스마트폰도 더위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름철에 더 뜨거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특히 차에 한번 맞아요. 두면 정말 뜨겁더라고요. 손이 뒤일 수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더울 때는 차량 내부 온도도 확 오르고 스마트폰 맞아요.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통풍이 되지 않는 이런 그쵸. 기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위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름철 스마트폰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거든요. 오늘의 테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놔주세요. 네, 오늘의 테마 스마트폰도 더위 먹는다입니다. 맞아요. 우리 모든 이 날씨가 이렇게 더울 때는 그쵸. 더위를 안 먹는 게 없겠죠. 그렇습니다. 역시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와서 그쵸. 그냥 전화 거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뭐 어떤 애플도 굉장히 많이 다운받고 네. 동영상도 보고 게임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면 맞아요. 더 뜨거워진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충전하면 굉장히 뜨겁잖아요. 네네네. 이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뜨거워지면 우리가 저온 화상 같은 것도 있기가 굉장히 쉬운데 화면 보시면서 얘기 자세하게 나눠볼게요. 네, 저온 화상 주의보입니다. 보통 우리가 저온 화상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통증을 느낄 정도의 이런 강한 온도가 아닌 따뜻하다고 느끼는 이런 온도, 이 정도에서 장시간 노출이 되면서 있게 되는 화상을 우리가 저온 화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 40에서 45도의 물체에 피부가 2시간 정도 닿았을 때 입는 화상을 말을 하는데, 40도, 45도 정도면 우리가 뜨거워 막 이게 아니고 뜨거워 이게 아니고 그냥 따뜻하다 따뜻한 그쵸. 이상, 약간 그쵸. 따뜻한 이상의 온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다고 인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우나 같은 데 가시면 네. 그 뜨거운 탕이 한 40도, 41도 그죠, 굉장히 그죠. 뜨거우면 한 42도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있으면 또 오랫동안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위험할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런데 잘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진짜요? 네, 건강하시겠네요. 이런 걱정을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숫자를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40에서 45도. 맞아요. 네.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이 스마트폰 발열 온도 변화 실험을 또 했다고 합니다. 실험 전 온도가요 27도였는데 동영상이나 우리 충전기 같은 거를 꼽으면서 핸드폰이 갑자기 이렇게 뜨거워지잖아요. 네. 이때 온도가 42도를 넘어서면서 와우. 우리가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온도가 됐다고 합니다. 뭐 열감지 센서 같은 것도 있는데 뭐 스마트폰이 뭐 주황색이었다가 오렌지색이었다가 이제 스마트폰이 플레이가 되면서 더 열이 점점 42도까지 오르면서 빨개지는 거죠. 와, 그렇죠. 굉장히 이러다가 위험해요. 또 폭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네. 스마트폰이 가열이 되면 배터리 폭발 사고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화면 함께 보실게요. 네, 배터리 폭발 사고. 이 뜨거워진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을 하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요, 이게 배터리 폭발 사고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최첨단의 고집적도 반도체 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굉장히 또 민감하고요. PC와 달리 외부로 배출하는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히 온도를 이렇게 좀 보시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말씀드렸다시피 PC 데스크탑 그런 것은 밑에 아니면 안에 팬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네. 핸드폰은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그죠. 굉장히 뜨거워지고 얼굴에 대면 정말 뜨거운 경우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친구랑 뭐 장시간 이렇게 여자들끼리는 또 뭐 2시간, 맞아요. 3시간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뭐 나중에 만나서 얘기해 이러긴 하지만 또 이렇게 통화할 경우에는 굉장히 배터리가 금방 뜨거워지거든요. 맞아요. 정말 저온 화상을 입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올바른 사용법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마트폰이 여름철에 어떤 상태가 되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스마트폰이 여름을 만나면
이 30도가 훌쩍 넘는 여름은 스마트폰 발열 현상을 더욱 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발열이 심해지게 되면요, 뭐 배터리 소모도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 또 핸드폰 우리 만지는 어플리케이션 속도 같은 것도 다 켜지는 게 다 느려지게 되고, 구동 속도가 전체적으로 느려져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 발열이 되면은 우리 스마트폰에서 전자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더 많이 심하게 방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스마트폰의 수명 또한 같이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그죠. 너무 많이 하면 오버히팅이 되잖아요. 네. 너무 뜨거워가지고 점점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아무래도 비싼 거기 때문에 오래오래 유지하고 싶은데 그래도 굉장히 유스풀하기 때문에 네.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의 또 종류에 따라서도 좀 다르지만 배터리가 일체형인 것도 있고 네. 또 뭐 바깥으로 따로 또 이렇게 그쵸.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일체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뜨거워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 그래서 필터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체형, 분리형 이렇게 오케이. 나뉘죠. 네네네. 근데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일체형 스마트폰을 쓰고 있거든요. 한 친구랑 1시간 정도 통화하니까 뜨거워서 얼굴이 확 그러니까요. 이렇게 볼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몸이 더워지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핸드폰을 더 멀리 맞아요. 스피커폰으로 그렇게 맞아요. 그렇게 통화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어폰 같은 거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죠. 우리 그러네요. 스마트폰 살 때 이어폰 같은 거 다 이렇게 안에 박스에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1시간 뭐 통화하려고 마음 먹고 통화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쵸. 그래도 1시간 동안 이렇게 장시간 동안 네. 이렇게 통화가 이어진다면 핸즈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네. 통화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연애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그런 네. 방법들도 알려주세요. 네. 스마트폰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눠볼게요. 화면에 보시죠. 네, 사용하지 않는 기능은 꺼두시고요. 이 실행 중인 앱을 주기적으로 꺼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보통 저는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왜 홈 버튼 같은 거 2번 누르면 그쵸. 어플 사용했던 거 이렇게 다 지울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저는 습관적으로 좀 지워주는데 우리 푸니타 씨는 어떤가요? 저는 한두 번밖에 안 했어요. 네. 저도 이런 거에 막 파헤치고 그런 뇌가 없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멀티 스크린을 해가지고 그죠. 많은 걸 없애고 하는데요.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더 빨라지고. 맞아요. 네, 더 좋더라고요. 인터넷을 요즘 분들은 많이 서핑 같은 거를 주로 쓰시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쓰시는 거를 정리를 해주시면 더 빨리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 알아볼게요. 네, 온도 확인 가능한 어플을 깔아서 수시로 확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와우. 맞아요. 이 온도 가능한 컴퓨터에도 네네. 프로그램이 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CPU 온도 체크를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스마트폰에도 이런 어플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는 몰랐는데 이런 어플을 깔아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스마트폰에 이런 열을 감지를 해서 온도를 체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알아볼게요. 네, 세 번째, 이 배터리에서 열이 발생할 경우에 사용을 좀 멈춰 주시고요. 차가운 곳에다가 두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런 스마트폰은 외부 환경의 온도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방 이제 동영상이나 게임이나 이런 플레이들을 가급적이면 좀 멈춰 주시고요. 시원한 곳에다가 좀 바람이 잘 드는 이런 곳에다가 좀 열기를 식혀주시는 게 좀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죠. 제 친구도 이런 방법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냉장고 안에 집어넣더라고요. 이건 추천을 하지 않지만 그만큼 시원한 곳에 있으면 효과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지만 냉장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햇볕에 장시간 노출될 때 케이스 씌우지 않기입니다. 약간 모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에 그죠. 있는 거 약간 시원하게 벗어주면 좋겠죠. 맞아요. 이런 스마트폰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뭐 재질이 다양하게 많죠. 통풍이 잘 되는 스마트폰 케이스도 요즘 나온다고 합니다. 뭐 쿨링 소재로 해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 발열을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케이스들도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철 스마트폰은 차 안에 놓고 다니지 않기입니다. 우리
푸니타 씨 아까 말씀해 주셨었죠? 그렇죠. 네, 어쩔 때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냥 맞아요. 두고 나올 때 굉장히 많아요. 네. 정말 필수 아이템이지만 어쩔 때는 잃어버리니까요. 네, 정말 두 사람한테 안 좋은 것 같아요. 핸드폰한테 안 좋고 또 맞아요. 저희한테도 안 좋잖아요. 맞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정말 자주자주 사용하는 물건이잖아요. 거의 뭐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들도 지켜주시고 관리도, 사용하는 관리도 잘 하셔가지고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여름철 스마트폰에서 한번 얘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날씨 토크 이슈 톡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